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제1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와의 세기 J 쿨롱 퍼 미터 제곱을 자속밀도 B 웨버 퍼 미터 제곱과 B 투자율 뮤 R로 나타내면, 이 내용은 자와의 세기의 공식을 자속밀도와 B 투자율로만 정리해 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으로 나오냐면, 우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와의 세기 공식,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마이너스 1의 자계의 세기를 곱해준 요 공식으로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죠. 이제 요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또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계의 세기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은 그냥 투자율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 마이너스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는 자속 밀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를 자속 밀도로 나타내고요. 얘는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 나누기 1,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죠? 얘를 분모에다가 비투자율 곱하고 분자에다가 비투자율 곱하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식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비투자율 분의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 그죠?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얘 투자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투자율 곱하기 자계의 세기는 자속 밀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비투자율 분의 자속 밀도,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정리한 걸 여기 B 자속 밀도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비투자율 분의 1 곱하기 자속 밀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자속 밀도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이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는 자속 밀도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의 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자화의 세기 공식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 암기. 암기. 답은 3번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평행판 콘덴서의 양극판 면적을 3배로 하고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정정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면적을 3배, 이 면적을 3배로 한대요. 그리고 간격을 얘를 3분의 1배로 한답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네요. 3분의 1 곱하기 D 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의 3배. 그럼 3S가 되겠죠. 그죠? 얘를 정리한 게 3분의 D 분의 3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거 3분의 D 분의 1분의 3 유전율 곱하기 면적,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거 뭐예요? 번분수죠.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 처음에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D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죠. 이것의 9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9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임의의 절연체에 대한 유전율의 단위로 옳은 것은 유전율 파라드 퍼 미터로 나타냈죠. 그래서 답은 1번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1번은 유전율의 단위고요. 2번은 전개의 세기, 3번은 이제 힘에 관련된 공식이 되겠고요. 4번은 전속 밀도 또는 면전화 밀도 분극의 세기,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전율의 단위는 1번.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비유전율이 4이고 전개의 세기가 20kV/m인 유전체 내에 전속 밀도는 약 몇 마이크로 쿨롱 퍼 미터 제곱인가? 자, 문제에서 전속 밀도 물어봤습니다. 전속 밀도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유전율을 곱한 값과 같아요. 요렇게도 나타냅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전율 이렇게 정리하면 비유전율 4 줬네요. 4. 4 줬고 공기 중의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문제에서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암기한 내용을 적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전개의 세기는 문제에서 20kV/m 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적용하는 기본 단위로 바꿔줄 때는 이 킬로 없애줘야 되겠죠? 킬로 뭐예요?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킬로 단위 없애주면 20 곱하기 10의 3승 볼트/m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전속 밀도 공식에 적용하고 전개의 세기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정리하면 0.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퍼 미터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전속 밀도인데 문제에서는 마이크로 쿨롱 퍼 미터 제곱이죠. 마이크로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0.71 마이크로 쿨롱 퍼 미터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전속 밀도는 0.71 1번이 되겠습니다. 전속 밀도, 전개의 세기에다가 유전율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저항 24옴의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0.6 코사인 800t 웨버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몇 암페어인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는 이런 파형을 가지고 진행을 하죠. 여기 영문부터 시작했으면 요거는 이제 사인파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파형이 만약에 전압이다 그러면 전압의 최대값 요거를 사인파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사인 오메가 t다 요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요런 식으로 나타낼 때 요 앞에 있는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류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분의 전압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최대값이니까 전압의 최대값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최대값은 저항분의 전압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전압은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어요. dt분의 d파이. 요게 패러데이 법칙에 관련된 식인데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 파이를 코사인 파를 이용해서 dt분의 자속의 최대값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는 암기하는 공식이에요. 여기서 여기 자속의 최대값의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사인파로 나타낼 때는 전압을 사인파로 나타낸다. 그러면 전압의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얘가 최대값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사인 오메가 t 앞에 있는 이것이 최대값이 되겠죠. 어떤 것에? 전압에.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 앞에 있는 값이 요 전압의 최대값이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속은 자속의 최대값에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문제에서 자속 이렇게 줬지요. 그죠? 요 앞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고 이렇게 자속의 최대값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요게 자속의 최대값이 되고 t 코사인 지우면 오메가는 8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좌속의 최대값은 0.6이고 오메가는 80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문제에서 준 이 식을 이용해서 이런 단서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전에 우리 전압의 최대값 구할 때 여기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기만 구할 때는 얘만 구해주면 돼요. 얘만. 그래서 크기만 구한다 하면 자속의 최대값만 적용하면 되고요. 오메가는 800, 자속의 최대값은 0.6 해서 요거 계산하면은 전압의 최대값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480V 나와요. 그래서 요 480V 여기다 적용하고요. 문제에서 준 24옴의 저항을 여기다 적용하면 24분의 480 해서 전류의 최대값은 20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 암기해야 될 건 전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 교류에서의 이런 파형, 이게 만약에 전압이다 하면 전압의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세요. 요거 직접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마이너스 1.2 쿨롱의 점전화가 5ax 플러스 2ay 마이너스 3az m/s인 속도로 운동한다. 이 전하가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y 플러스 3az 웨버 퍼 미터 제곱인 요게 이제 자속 밀도죠, 그죠? 자속 밀도인 자계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전하에 작용하는 힘 물어봤어요. 자,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 전하량 곱하기 이동 속도 곱하기 자속 밀도 곱하기 사인 세타. 요거는 전하와 자속 밀도의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건데 문제에서는 속도와 자속 밀도 벡터로 줬죠, 그죠? 여기 ax, ay, az는 단위 벡터이다. 자, 벡터로 줬을 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전하량 곱하기 속도와 벡터를 외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외적 뭐 이래가지고 벡터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어떻게 계산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괜히 또 벡터 가셔가지고 또 내적, 외적 또 이거 또 공부하시고 오시면 기출문제 못 봐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하고 일단 어떻게 푸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아시죠?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전하량 문제에서 마이너스 1.2 쿨롱 줬죠. 그 다음에 속도 이렇게 주고 자속 밀도 이렇게 줬습니다. 속도와 자속 밀도 요게 이제 요 x가 이제 회전시켜라.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시켜라. 이런 내용인데 요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전하량 곱하기 속도와 자속 밀도를 회전시키면 방향을 먼저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속도부터 그 크기를 주어진 값 5, 2, 마이너스 3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 주어진 값 그 방향의 크기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4, 4, 3 이렇게 적어주고요.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 자, 보면 방향, 우선 AX 방향의 크기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곱합니다. 우선 그러면 2와 3을 곱하면 6이지요. 6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걸 빼줘요. 그러면 4, 3, 10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2지요. 마이너스에서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방향의 크기는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Y 방향의 크기.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숫자가 여기밖에 없네요. 이것처럼 똑같이 곱하려고 보니까 요 뒤에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5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X방향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해요. 우선 요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4, 3, 12에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플러스 12. 여기서 빼기 이렇게 곱한 거 3, 5, 15 해서 Y방향의 크기는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Z방향이죠. Z방향. 계산하려고 보니까 숫자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Z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옵니다. Z. 그러면 여기 숫자가 생겼죠, 그죠? 요렇게 곱합니다. 5, 4, 20. 마이너스, 요렇게 곱해요. 그럼 2와 마이너스 4가 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예, 그래서 플러스 8. 방향은 Z방향. 요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 가로 안에 있는 숫자들을 다시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18ax. 6하고 12 더하면 18이죠? 12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3. 예, 3. 방향은 Y방향. 20에서 8 더하면 28, Z방향.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1.2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어 있으면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시면 되고요. 요거처럼 그냥 크기로만 나타내 있으면 어떻게 구하냐? 루트 요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더하기 요 숫자의 제곱 더하기 요 숫자의 제곱. 요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각 방향의 크기의 제곱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서 그 힘의 크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40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벡터를 이용해서 외적할 때는 요런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예, 정리한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쭉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폐로에 세교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쇄교하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이 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속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율. 얘가 커지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례하는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평행판 공기 콘덴서 극판 간에 비유전율 6인 유리판을 일부만 삽입한 경우 유리판과 공기 간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힘은 약 몇 뉴턴 퍼 미터 제곱인가? 단 극판 간의 전위 경도는 30kV per cm이고 유리판의 두께는 평행판 간 거리와 같다.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우선 공기 콘덴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 공기 콘덴서에 유리판을 삽입하는데 일부만 삽입했대요. 그런데 이 유리판의 두께가 평행판 간의 거리와 같답니다. 그러면 유리판은 평행판 간의 거리와 같은 유리판을 넣는데 일부만 이렇게 삽입한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유리판이고 여기가 이제 공기가 되겠죠. 이게 원래 공기 콘덴서였으니까. 그리고 이 유리판의 비유전율은 6이고요. 이 공기의 유전율은 그냥 공기 중에 유전율이 되겠죠. 이렇게 유리판이 삽입된 이런 콘덴서에 유리판과 공기 간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힘. 자, 요 경계면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발생하는 힘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서로 준 게 여기서 이렇게 단서로 줬죠. 극판 간의 전위 경도는 30kV per cm다. 이게 뭐예요? 단위가. 이거 전개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개는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전개는. 근데 전개가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힘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힘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F1이라고 하고 얘를 F2라고 했을 때 이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은 F1에서 F2를 뺀 만큼의 힘만 남아요. 왜냐? 서로 방향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이때
예, 힘은 지금 기본적인 이제 힘의 공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2분의 1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의 제곱. 자, 그러면 F1은 여기를 유전율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유전율 2번이라고 하면 F1은 2분의 1 유전율 1번의 전개의 세기의 제곱. 전개의 세기는 여기나 이제 같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입실론 2. 여기가 이제 입실론 2번이에요. 전개의 세기의 제곱.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2분의 1로 묶으면 얘랑 좀 요렇게 남고 얘도 이제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유전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 가지고 우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전율 1번. 유전율 1번 뭐예요? 유리판의 유전율이에요. 유리판.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정리할 수 있죠. 비유전율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전율 1번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6. 그래서 6 입실론 제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 유전율 2번은 공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여기 적용되는 전개의 세기의 기본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정리해 보면 킬로볼트는 10의 3승 볼트예요. 그죠? 그래서 10의 3승 나누기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적용해 주면 기본 단위 볼트 퍼 메타 단위로 나타내면 30 곱하기 10의 5승 볼트 퍼 미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 가지고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유전율 1번 여기다가 유전율 2번 여기다 적용하고 전개의 세기 여기다 적용해서씩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5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5승의 제곱. 요것도 쭉 정리하면 요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는 문제에서 주는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입니다.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거 적용해서 쭉 정리하면 199.24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9 뉴턴 퍼 미터 제곱.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서로 다른 두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 요거 스스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번 극판의 면적이 10cm 제곱 간격이 1mm인 평행판 콘덴서에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전압 100V를 가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자, 이 문제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극판의 면적이 10cm래요. 여기 극판의 요 면적이 10cm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간격. 여기 극판이 하나 더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 요 간격이 1mm랍니다. 그리고 이 극판에 전압을 인가하겠죠. 여기서 인가되는 전압이 100V래요. 가하면 이 안에 그리고 요 안에의 비유전율이 3이네요. 그죠? 비유전율이 3. 요런 상황에서 이 안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해라 하는 게 이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축적되는 에너지. 콘덴서에서의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거 뭐예요? 정정 용량입니다. 콘덴서의 정정 용량 어떻게 구하죠? 극간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으로 구하죠. 자, 우선 정정 용량부터 구해볼까요? 이렇게 구해지는데 여기서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가 다 넣어보면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비유전율 문제에서 3 줬고요. 극판의 면적 10cm 제곱인데 여기에 공식에다 적용하는 단위는 기본 단위인 미터 제곱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센티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환산할 때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준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단위 변환할 때 센티미터 제곱에서 미터 제곱으로 변환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준다. 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극판의 면적 1mm, 이것도 기본 단위 미터 단위로 환산해야 되겠죠. 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요 공식에다 이렇게 적용하면 1 곱하기 10의 3승, 요거 뭐예요? 극판의 간격이죠. 간격. 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곱하기 요게 뭐예요? 극판의 면적이 되겠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실수 많이 하시는데 10c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예. 그런데 10cm의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환산할 때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제곱이 붙었을 때는 요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 구분해서 암기해주세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할 때, 센티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환산할 때 구분해서 암기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극판의 면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 해서 요 고학용 계산기로 누르면 이때 정적 용량은 2.6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파라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여기다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100V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2분의 1, 2.6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전압 100의 제곱,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요 문제에서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이거 콘덴서에서의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자, 요거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0.2 웨버 퍼 미터 제곱의 평등 자개 속에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 30cm의 도선을 자개와 30도의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이동시킬 때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 내용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게 뭐예요? 요게 자속 밀도예요. 즉 자속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공간에 이 자속을 자속 밀도로 나타낸 거죠. 그죠? 이 자속 밀도로 나타내는 이 공간에 직각 방향으로 놓인 요것과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 3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30cm란 얘기입니다. 30cm의 도선을 이 자개와 30도 방향, 즉, 요 자개와 30도 방향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30도. 예, 30도 방향으로 30m/s 속도로, 그러니까 이 도체를 이쪽 방향으로 속도 30m/s의 속도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 여기에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구해라.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유기기전력 구하는 문제예요. 이 도선에 유기되는 전압, 그 유기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 공간의 자속 밀도 곱하기 이 도체의 길이 곱하기 이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 곱하기 이 도체와 이 자속 밀도가 부딪히는 각도.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30도 각도로 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타는 30도가 되겠습니다. 30도.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요 공식에다 적용하면 자속 밀도는 0.2 웨버 퍼 미터 제곱, 도선의 길이는 30cm니까 우리 좀 전에 센티미터는 기본 단위 미터로 환산해 줄 때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해 준다고 했어요. 센티미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센티미터의 제곱은 1cm의 제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에요.
예, 그래서 요 센티미터와 센티미터 제곱을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환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제곱하고 그냥 센티미터하고 면적하고 길이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해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주고요. 속도는 30m/s.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해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자속 밀도는 0.2 곱하기 길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그 다음에 속도 30m/s. 그 다음에 사인 30도. 요거 고학년 계산기 넣고 계산하면 이때 6이 되는 기전력은 0.9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전기 쌍극자에서 전개의 세기 E와 거리와의 관계는, 자, 전기 쌍극자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 전개의 세기와 거리 R과의 관계는, 전개의 세기는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와 거리의 관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대전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이라 할 때 대전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전 응력은 전하 밀도 시그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자, 정정 응력은 전하 밀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서 정정 응력은 뭐냐면, 정정 응력이라는 건 흡입력에 대응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크기가 흡입력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흡입력에 대응되는 힘. 자, 흡입력은 에너지에서 그 거리를 편미분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D분의 그라운드 정전 에너지다. 요렇게 식을 정의하는데 정정 응력은 뭐라고요? 이 정전 흡입력에 대응되는 힘. 그래서 단위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공식이에요. 예, 그래서 정전 응력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정전 에너지 공식은 이렇습니다. 정전 에너지는 EC분의, 여기 이제 정전 용량이죠. 분의 전하량인데, 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전 에너지는 2 곱하기 정전 용량분의 전하량의 제곱이에요. 네, 요 제곱. 네, 요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제곱. 요거 정정 용량이죠. 우리 콘덴서에서 정정 용량 어떻게 구하죠? 평판이 떨어진 그 간격, 요 간격 분해, 여기 있네요. 간격 분해. 여기 안에 존재하는 유전체의 유전율 곱하기 요 평판의 극판이죠. 극판의 면적으로 해서 정정 용량 구하죠. 그죠? 그래서 요 C에다가 요 정정 용량 이렇게 적용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D분의 2 공기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분의 요 Q의 제곱, 전하량의 제곱은 1분의 전하량의 제곱,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번분수 정리하는 법에 따라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전하량, 이건 무슨 전하량이죠? 단위 면적의 전하량이에요. 단위 면적. 자, 그러면 자, 단위 면적의 전하량을 보면, 자, 요게 어떤 도체의 면적이에요. 면적. 여기 면적의 총 전하량은 여기 단위 면적 1m 되는 여기 단위 면적의 전하량 곱하기 전체 면적, 이게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총 면적이 나오겠죠.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을 우리는 면전하 밀도라고 하죠. 그래서 요 단위 면적의 전하량, 면전하 밀도 시그마 곱하기 전체 면적 S를 곱해주면 전체 전하량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전하량을, 이 면적의 전체 전하량을 단위 면적의 전하 밀도 곱하기 면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 면적이나 밀도, 전하 밀도의 제곱 곱하기 면적의 제곱 곱하기 떨어진 거리 D에 나누기 2 곱하기 유전율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예, 여기서 얘랑 여기 면적의 제곱은 면적이 두 번 곱해진 거죠. 예, 하나 지우면 그냥 S가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유전율 분의 면적이나 밀도의 제곱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 얘가 뭐예요? 얘가 에너지입니다. 정전 에너지. 자, 그러면 이 정전 에너지 우리 구했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전 응력과 면전하 밀도와의 관계는 정적 응력 F는 전하 밀도 시그마 제곱에 비례한다.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정 응력은 전하 밀도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예, 이렇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단면적이 같은 자기회로가 있다. 철심의 투자율을 U라고 하고 철심 회로의 길이를 L이라 한다. 지금 그 일부에 미소 공극 L0를 만들었을 때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은 공극이 없을 때 약 몇 배인가? 단 L은 L0보다 엄청 크다.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단면적이 같은 자기 회로가 있대요. 여기 요런 회로가 있습니다. 요런 회로 이렇게 요게 단면적이에요. 여기 단면적이 같은 자기 회로가 있는데 이 철심의 투자율을 U라고 하고 철심 회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길이 얘기하는 거죠. 이 길이가 L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부에 공급 L 재료를 만들었을 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이 철심에 자기 저항이 있겠죠. 자기 저항, 요거 R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저항이 존재하는 이 철심에 여기다 공극을 만들었대요. 공극 요렇게 되겠죠. 그죠? 공극이 요런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길이가 L0란 얘기예요. L0.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평균 길이를 뭐라고 했다고요? L. 그런데 이 L0는 요 L보다 엄청 작답니다. 엄청 작대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이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 저항과 공극이 생겼을 때의 자기 저항 RML이라고 할게요. 여기 자기 저항을 비교했을 때 요 공극이 있는 자기 저항은 이것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우선 환상철심, 요게 이렇게 동그란 철심을 환상철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환상철심의 자기 저항 이렇게 구합니다. 요게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 저항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미소 공극이 있는 자기 저항으로 이제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우선 공기 중의 투자율, 그 다음에 비투자율 곱하기 여기 면적이에요. 이거 분해 얘가 공극이 없을 때인데 이제 공극이 들어가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에서 요 길이가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또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 저항을 더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공기 중이죠. 그래서 투자율이 공기 중에 투자율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분의 요 미소 길이, 요 길이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길이는 요 공극이 적용되기 전의 길이는 공극이 있는 길이보다 엄청 크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게 미소한 공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에서 요 공극이 0.1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 뺀다고 해서 계산값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전체 길이 L이라고 보는 겁니다. L.
이렇게 봐도 계산값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분모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가 뮤0, 뮤SS니까 여기 뮤0S에다가 뮤S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자에도 뮤S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뮤0, 뮤S의 S의 길이 플러스 뮤S의 공극의 길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공극이 있을 때의 자기저항.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미소 공극이 존재할 때의 자기저항은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저항의 몇 배인가? 자, 이 자기저항의 몇 배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극이 존재할 때의 자기저항 값은 공극이 없을 때 몇 배의 값이 되느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x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x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식은 요런 식으로 되고,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저항 분의 공극이 있을 때의 자기저항, 요렇게 적용하면, 자, 얘랑 똑같으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약분 되겠죠. 그래서 얘만 남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정리하면 L분의 L 플러스 L분의 뮤 S L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여기 분모가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약분되면 1. 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뮤0를 곱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1 플러스 L 곱하기 뮤0. 그럼 뮤0의 L 분의 뮤0 뮤S 곱하면 그냥 투자율 뮤가 되겠네요. 그죠? 투자율은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율 뮤로 정리하고 여기 공극의 미소 길이 이렇게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극이 있을 때의 자기저항은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저항이 얘를 곱한 값과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죠?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도체구 내부에 공동의 중심에 점전한 큐클롱이 있을 때 이 도체구의 외부로 발산되어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자, 요 도체예요, 요게. 내부에 전하량을 가진 도체가 있고요. 여기는 진공이랍니다. 진공. 이때 여기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를 구해라. 자, 전기력선의 수는 유전율분의 전하량으로 구해요. 요건 공식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진공이라고 했죠? 그러면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분의 전하량,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예요? 전기력선 수. 그럼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전개 2가 이런 값일 때 점 3,4m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자, 요런 전개가 여기 XY 이렇게 주면 X가 3이고 4인 점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전기력선입니다. 얘가 I 방향으로 X만큼, 그 다음에 J 방향으로 Y만큼의 크기인 전개의 색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요 문제도 역시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 답은 3번이 답이에요. 3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 안 되면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 전기력선의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전개 뭐라고 줬죠? xi-yj. 근데 전개는 이제 I 방향으로 이 전개의 x 성분 플러스 j 방향으로 전개의 y 성분, 요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x 성분의 크기는 x고 이 y 성분의 크기는 마이너스 y다.
라는 걸 이 식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개의 x 성분은 크기가 x고 전개의 y 성분은 크기가 마이너스 y다.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여기 x 들어가면 x분의 1에 dx. 그죠? 예, dx 여기 밑에다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마이너스 y분의 1에 dy. 왜냐? y가 마이너스 y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양변을 적분해 볼까요? 적분하면 얘는 x분의 dx 플러스 c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y분의 1 dy 플러스 c가 됩니다. 근데 여긴 c가 없죠. 어차피 이 상수가 서로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계산이 되어도 그냥 상수 c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적분을 자연 로그, 예, 밑이 자연 상수로 들어가는 자연 로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돼서 또 정리를 이어가면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러면 자연 로그 x 플러스 자연 로그 y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여긴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되잖아요. 자연 로그의 플러스는 이 수를 로그로 묶어주고 서로 곱해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상수값이 나온다. 여기서 로그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로그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자, 10의 제곱은 100이지요. 그죠? 로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그 10의 밑이 10으로 가는 거예요. 10의 결과값이 요 위로 올라가고요. 이 로그 10의 100이 여기 승수 2가 됩니다. 이게 로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요게 이제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는 뭐냐면 로그 밑이 자연 상수예요. 그리고 x, y가 위로 올라가고요. 얘가 c다. 요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로그를 반대로 요렇게 정리하면 밑은 밑으로 가지요. 예. 자, 밑은 밑으로 갑니다. 그럼 요 밑, 자연상수 2는 여기 결과값은 승으로 가요. 결과값 c가 2의 c승이 되고 위에 있는 수가 요것의 결과값으로 가지요. 그러면 x, y다.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 로그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아는 식으로 표현하면 x, y는 2의 c승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요게 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x 문제에서 x, y 얘가 x 값이고 얘가 y 값이네요. 요 위치에 자, 그러면 x에 3 적용하고 y에 4 적용한 값이 4, 3, 12가 되겠네요. 12. 그죠? 그래서 x, y는 12다. 요 값이 12란 얘기예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y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했네요. 그러면 x가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12가 된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문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자고 했어요. 전개의 세기를 이런 값으로 주고 3,4m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x분의 12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전자파 파동 임피던스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전자파 파동 임피던스는 루트 유전율분의 투자율로 나타내어집니다. 예. 그리고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정리한 걸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예. 자, 여기 분수, 여기 루트 씌우는 걸 분모 분자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분수와 분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서로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여기 있네요. 루트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루트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 요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요 공식
암기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1000A/m의 자개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의 힘을 받았다고 한다. 자극의 세기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공간에 자개의 세기가 1000A/m랍니다. 여기에 어떤 자극이 놓였어요. 네, 이 자극이 놓였는데 이 자개에서 받는 힘이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이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자극의 세기를 구해라. 네, 이런 문제예요. 네, 이런 문제인데 공식이 있습니다. 자극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이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이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개의 세기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그러면 우리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잖아요. 자극의 세기. 그럼 자극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씩 정리하면 자개의 세기 넘어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힘은 3 곱하기 10의 제곱 2승 나누기 자개의 세기 1000A/m 하면 이때의 이 자극의 세기는 0.3웨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암기하고 직접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자위의 단위로 옳은 것은 암기 자위의 단위는 암페어턴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매 초마다 S면을 통과하는 전자 에너지 이게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이 에너지로 표시하는데 이 중 틀린 설명은 여기 매 초마다 어떤 면을 이렇게 통과하는 전자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서 이 P는 포인팅 벡터라고 해서 전개와 자개에 관련된 벡터 값을 의미합니다. 그 값을 의미하는데 자, 이렇게 진행하면 전개와 자개도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개와 자개 관련된 게 포인팅 벡터잖아요. 그럼 여기서 틀린 건 4번이에요. P의 방향은, 이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전자계의 에너지 흐름의 진행 방향과 다르다? 아니죠. 이 포인팅 벡터는 전개와 자개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인팅 벡터 P의 방향은 전개와 자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너지 흐름의 진행 방향과 동일하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고요. 요거 1, 2, 3번, 요거는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0번 자기 인덕턴스 L 헨리의 코일에 I아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코일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 구하래요. 공식 찾는 거예요. 2분의 1 Li의 제곱으로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죠. 이거랑 이제 같이 암기해 주셔야 될 게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CV 제곱이라는 거.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요 내용은 우리 12번에서 나왔어요. 12번에서는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뭐라고 그랬죠? 2C분의 Q의 제곱이라고 했죠. 요게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Q는 CV다. 이 공식. 요 공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CV를 적용하면 2분의 1의 C분의 C의 제곱. Q는 CV니까 제곱하면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곱은 두 번 곱해진 거니까 요 분모의 C와 제곱이 약분이 돼서 2분의 1 CV 제곱이다. 요것과 같죠? 그래서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 또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콘덴서. 그 다음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이 문제가 출제되면 답은 맞힌다.
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조금씩 해나가면서 내 수준을 조금씩 올리시면 나중에 가서 좀 어려운 것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우선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공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출문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